안녕하세요. 김민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 내년에 꼭 학교 합시다, 우리.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인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10개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손글씨로 써봤어요. 남들은 휴일이 있지만 수험생들은 휴일이 없어요. 물론 자기 주관적인 휴일은 있죠. 자기 나름대로. 특히 명절 같은 게 수험생들은 좀 괴롭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한다, 나는. 그래서 공부도 특히 고시생들은 그 노동자 중에서도 어떤 노동자냐? 굉장히 힘든 노동자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런 노동자이기 때문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변리사 수험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을까?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빌딩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유리 닦으러 올라가시는 그분들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죠?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고.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이전에 봤지만 뭐 현실적인 게 있죠. 변리사 자격증이라는 허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금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전쟁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곧 잘못하면 죽고 잘하면 사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고 이제 공부 한번 시작해 봅시다. 명제로도 수험생은 묵묵히 일하죠. 묵묵히라는 의미는 채공 강론 끝나고 나서 좀 얘기해 줄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4개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묵묵히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라틴어하고 히라보를 좀 해서요. 내 인스타그램 거기 하고 그 네이버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라틴 경언을 올려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봐 요때는 지금 좀 게으름을 필 때다. 요때는 떨 때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40개죠? 아니지, 50개죠. 그래야 5, 7, 35, 1년이니까 해당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갖고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인스타그램에서는 EKSGK3 그렇게 되고, 그다음 네이버는 뭐 여기 공지된 것처럼 카페에 민사법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리사 수험생들을 위한 라틴 경언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시끄럽죠. 다 떠들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시 좀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깊은 강물은 가장 소리가 작게 흐릅니다. 소리가 잘 안 나죠.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테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2조, 권리남용과 신의칙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권리남용에서는 뭐 너무 쉬운 영역이라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틀리고 그러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권리남용에서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쟁점이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겠지만은 일단은 권리남용에서는 주관 요건이 필요하냐? 요거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봐보고 관련된 걸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시험과에 나온 거를 훑어보니까 주관적 요건에 관한 것 중에서 첫 번째 게 상계에서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주 유명한 좀 오래된 판례죠. 주관 요건을 객관적 요건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자, 이 두 징후는 뭐 틀릴 리가 없을 거예요. 더구나 이제 수험생들은 특히 민법은 민총은 또 자신이 있거든. 또 잘하시거든, 앞부분은. 그거 왜 그럴까?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근데 뒤에 채권에 가면은 약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뽀개기 강의도 뒤로 갈수록 좀 자세하게. 그래서 채권법을 좀 얘기 많이 하도록 그렇게 좀 많이 해봤어요. 자, 일단 이 문제 먼저 풀어보시죠. 일단 첫 번째 거는 상계의 경우에 주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주관 요건이 추인할 수 있다. 이때의 추인이라는 것은 추정이죠. 추정이라는 뜻을 이제 일본 애들 한문으로 쓴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 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를 보게 되면 밑에 거 이 지문 먼저 볼까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지문을 딱 읽고 이거 내가 알아 이렇게 팍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아직 단계에서는 지문이 있으면은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연말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문제 이거 내가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분석해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권리 남용을 인정하기 위하여 권리 행사가 이 부분이에요.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 요건을 요구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상대방의 고통이나 손해를 준다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는 그렇죠. 남을 해코지할 목적. 그렇죠. 요거를 주관적 요건에 요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구가 뭐예요? 판사가 쓴 거거든요. 판사가 요구한다는 건 뭐죠?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입증한다면 생각할 것이 어렵다 싶다라면 들어가 보세요. 남을 해코지할 목적이라는 걸 입증할 때 쉬울까요? 어렵죠.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주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권리 남용의 요건으로서 요구하는데 입증이 어려우니까 입증을 못하면 권리 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입증이 어렵다와 한계되고 결국은 권리 남용이 아니다. 입증을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결론을 맺겠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권리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왜? 소유권은 권리 중에서 왕이죠. 제일 중요한 권리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여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걸어있다. 지상물이 있다. 자, 이거를 권리 남용 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철거 청구한다는 거죠. 야, 내 땅에 왜 전봇대 박았어? 철거해. 라고 철거 청구를 한다는 것에다가 이게 권리 남용이라 한다면 이 행사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소유권자는 어떻게 돼요? 철거 청구 못하니까 토지에 전봇대 있는 상태에서 논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는 소유권자, 특히 토지 소유권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그래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는 애착이 무지무지 강한 국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해서는 그럼 얘가 너 해코지할 목적인 거 입증해봐. 입증 못하겠죠? 그럼 뭐야? 요건에 해당 안 됐으니까 권리 남용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인정 안 되니까 소유권 보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 권리를 보호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권리도 권리 나름 아니겠어요? 권리도 소유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에 대한 요구를 언제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NO. 어떻게 한다? 권리 따라 달리 해석하겠다. 그래서 권리 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판례가 크게 네 가지. 주관 요건과 객관 요건을 다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 따라서는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관 요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권리 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할까 말까냐는 키포인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